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32페이지 7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7번부터 12번까지 6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까지는 시험 대비용으로 풀어줬고요. 7번부터는 안 풀었습니다. 이거 6문제 풀고 나면 이제 3학년 진도가 전부 끝이 나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진도 마지막이고요. 7번 먼저 보면요. 다음 보기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양의 상관관계. 일단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오른쪽 위로 증가를 하거나 오른쪽 아래로 감소를 하거나 1차 함수로 따지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모양이거나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모양이거나 그래서 이거를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흩어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흩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모양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억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얘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니은처럼 산발적으로 뭐 모양이 안 보이죠?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상관관계가 있어요. 저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 있죠. 거의 직선에 가깝죠? 이런 경우가 바로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할게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약간 흩어져 있지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어요. 이 경우죠, 이거.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문제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디귿 하나입니다. 상관관계는 디귿, 리을이 다 있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디귿만 있어요. 다음 문제 8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일주일 동안 영철이의 컴퓨터 사용시간 X분과, 여기가 X예요. 잠자는 시간 Y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조사하라 했는데 뭐 보통 컴퓨터 시간이 많으면 잠을 조금 자겠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X는 자는 시간이고요. 먼저 얘를 그려볼게요. 80,8입니다. 80 여기 있고 8 여기 있네요. 80,8. 점을 정확하게 띄울 수 있어서 좋네요. 그 다음 90,7.5 적을게요. 90,7.5. 그러니까 8시간 잔 날은 컴퓨터 80분 했고요. 7시간 반 잔 날은 컴퓨터 90분 했어요.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날은 100분을 했는데 7.5시간, 7시간 반 잤고요. 얘 찍었고요. 그 다음 115분 한 날이 있네요. 115분은 여기가 110이니까 115분 이쯤 되겠네요. 6.5시간, 6시간 반을 잤어요. 이렇게. 그 다음 120,6, 120분 한 날은 6시간을 잤고요. 125분 한 날은 5시간 반밖에 안 잤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한 날은 140분 한 날. 140분 한 날은 5시간을 잤습니다. 5시간 저희가 아니에요. 잘못 찍었죠? 이 전부터 잘못 찍었네요. 먼저 125분 한 날은 5시간 반 잤으니까 여기고 140분 한 날은 5시간 잤고 점이 총 7개죠. 점이 총 7개.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상관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찍는 건 다 끝났어요. 점 7개 다 찍었고요. 찍는 방법 다들 알죠? 얘는 영철이는 컴퓨터를 많이 할수록 잠을 조금 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음의 상관관계고 좀 그 뜻을 해석하자면 컴퓨터를 많이 할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7번, 8번 문제 산점도와 상관관계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33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문제가 있는데요. 얘는 산점도와 상관관계 내용은 아니고 앞에 평균 분산, 대표값과 뭐 산포도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어렵다고 시험 때는 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때 7단원은 쉬운 문제만 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풀어보고 진도를 이제 드디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 8명이 턱걸이를 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12에 채민값이 9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먼저 채민값이 9회라고 했기 때문에 채민값이 9회. 지금 보면은 15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9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채민값이 지금 9랑 15가 아니고 9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A, B, C 중에 9가 2개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9가 ABC 중에 9가 하나밖에 없으면 최빈값은 9랑 15 두 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빈값은 9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ABC 중에 9가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ABC 각각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A랑 B를 구라고 할게요. A랑 B를 구라고 하죠. C는 뭔지 몰라요. A랑 B를 구라고 한 다음에 이제 중앙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중앙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중앙값은 먼저 하나는 모르지만 A, B가 9라는 걸 알기 때문에 9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9가. 지금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겁니다. 그 다음 12고요. 그 다음 15가 두 개. 그 다음 20. 그 다음 우리가 모르는 C. C가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는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중앙값이 11이 나오냐. 지금 보면 이 7개의 중앙값은 12예요. 가운데에 있는 게. 근데 얘보다 중앙값이 작죠? 11이 작단 말이죠? 그럼 C가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C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2분의 C 더하기 12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C까지 포함하면 8개죠. 8개면 가운데 오는 2개, C와 12가 가운데에 오죠.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라고 했고요. 얘가 11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C값은 10, 이게 11이 나와야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10. 왜냐면 여기서 2분의 2를 양변 곱해주면 C 더하기 12는 22가 되니까 C는 10이 됩니다. A, B는 9고요. 물론 A, B, C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고요. 다 더해주면 28이 나오겠네요. 9 더하기 9 더하기 10이니까 28이 나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세 개의 수 ABC의 평균이 16인 걸 알려줬고요. 분산이 14인 걸 알려줬습니다. 그때 5개의 수 ABC 13, 19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ABC를 각각 다 구할 수는 없고요. 3개의 숫자의 평균과 분산을 알려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2개 추가한 5개의 숫자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ABC의 평균 먼저 구하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얘가 16입니다. 평균이 16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8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두 번째, 분산 구하는 식을 이용할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죠. 그래서 편차는 각각 별량에서 다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그게 편차죠. 걔네들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분산 14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냐? 각각의 편차들을 다 더한 게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게 14에다 양변에 3을 곱하면은 42 이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와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5개의 숫자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먼저 평균을 구해보면 5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 더하기 19 이게 평균이겠죠? 얘는 5분의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48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 32 그래서 5분의 80이 나오고요. 얘는 16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균은 5개 숫자의 평균은 16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우리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죠? 분산을 구하려면은 마찬가지로 평균이 16이니까 편차 A 빼기 16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6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16의 제곱 잘 보이죠? 13 빼기 16의 제곱 더하기 19 빼기 16의 제곱 얘를 뭘로 나누면 된다? 이제 5개니까 5로 나누면 됩니다. 자, 지금 뭘 한 거냐면은 각각의 변수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의 편차를 구해준 겁니다. 평균을 뺀 게 편차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뭐다? 분산이다. 여기 마찬가지로 얘를 대입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3개에다가 대입을 하면 5분의 42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뭐 3의 제곱이랑 똑같죠.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나와요. 얘도 3의 제곱이죠. 19에서 16 빼면 따라서 5분의 42 더하기 18이기 때문에 60이 나오고요. 분산은 12가 나옵니다. 얘가 분산. 평균과 분산 각각 구했습니다. 그래서 5개 숫자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은 그대로 16 나왔고요. 그걸 이용해서 분산 구하면 12가 나옵니다. A, B, C 각각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과 분산만 따로 구해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잘 알겠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뒤에 내 문제는.
그 다음 11번 갈게요. 6개의 숫자가 있고요. 6개의 숫자 9, 12, 13, 18, XY. 자,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중앙값을 알 수 있는데 일단 XY를 잘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래요. 그때 XY 값을 각각 구하는 거고요. Y가 더 크다고 알려줬어요. 먼저 평균을 우리가 구하는 식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몇이다? 14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9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8을 계산하면 21, 34, 52가 나오고요. 52 더하기 x 더하기 y는 양변에 6을 곱해주면 84가 나와요. 따라서 x 더하기 y는 32라는 식이 나오고요. x보다 y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x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는 16보다 작고 y는 16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를 더했는데 이제 두 개를 더했는데 32가 나왔어요. 두 개 같진 않아요. y가 확실히 더 크다. 등호가 없죠? 그래서 x는 뭐 15, y가 17 뭐 이런 식으로 16, 16은 안 되고 x가 더 커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크기를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앙값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보면은 일단 9, 12 순서대로 중앙값을 구할 때는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9, 12, 13까지는 우리가 나열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x는 16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18보다는 x가 왼쪽에 와야 되고요. y는 16보다 큰데 뭐 18보다 큰지는 몰라요. 그래서 x, y가 뭐 여기에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뭐 앞에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13보다 작은 경우 x가 13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x는 지금 16보다 작은 건 맞는데 13보다 작은 줄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13보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 x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x를 쓰면 되고 뭐 y는 19보다 커지니까 뭐 뒤에다 써도 되겠네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란 말이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럼 중앙값이 얘와 얘의 평균이 나와요. 얘와 얘의 평균 그쵸? 그러면 14가 나올 수 있다 없다? 1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x는 기껏해야 13이니까 중앙값은 커봤자 13 아니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즉 x는 13보다 커요. 물론 16보다 작겠죠. 따라서 크기 순서를 나열을 어떻게 할 수 있냐? 9, 12, 13, 그 다음 x를 쓸 수 있고요. 뭐 그 다음 18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y가 먼저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앙값 구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개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18y가 되든 y18이 되든 중앙값은 13과 x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x값을 구해주면 중앙값은 먼저 13 더하기 x를 2로 나눈 값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14 중앙값 14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13 더하기 x는 2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x는 15가 나오는 거예요. x는 15. 그럼 y는 몇이죠? 두 개 더했을 때 30이니까 자동적으로 y는 1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y 값을 구하여라. 구하였다. 어떻게? x는 15, y는 17. 어떻게 구했냐? 평균 이용해서 두 개 더한 게 30이라는 걸 알았고요. y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x는 16보다 작고 그런데 중앙값을 구할 때는 x의 그 순서가 중요하죠. x가 13보다 아래에 있는지 작게 있는지 크게 있는지 근데 중앙값이 14가 나오려면은 x는 13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고 이렇게 될 경우에 x는 15가 나오고 따라서 y는 1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두 반 A, B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냈고요. 두 개 반입니다. 두 개 반. 두 개 반의 평균, 표준편차 나타냈고요. 수학 성적이 어디가 더 고른지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바로 볼 수 있어요. 더 고르다는 거는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이쁘게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가. 즉 표준편차가 더 작은가. 뭐 분산이 나왔다면 분산이 더 작은 쪽, 산포도가 더 작은 쪽, 평균과 막 떨어져서 중구난방으로 흐트러져 있지 않고 평균 주변에 잘 고르게 나타나 있는 반은 뭐다? A반이다.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작은 반을 찾아주면 돼요. 표준편차가 작은. 뭐 분산값을 줬다면 분산이 작은 반. 산포도 값이 작은 쪽이 더 고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산포도의 의미에서 배운 내용이고 이번에는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얘네 둘의 평균 구하고 뭐 얘네 둘의 뭐 분산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개 반이 명수가 달라요. 물론 얘네들은 어차피 평균이 똑같아서 이 평균 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평균 75는 어떻게 나왔냐? A반의 75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지금 26으로 나눈 거예요. 뭐를? A반 점수의 총합. A반 총합. 점수 총합을 26으로 나눈 게 75가 나온 거예요. B반은 그럼 평균 어떻게 구했냐? B반 점수의 총합을, B반 점수 총합을 24로 나눈 게 75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B반 전체, 두 반 전체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반 점수 총합이랑 A반 총합이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더하기 B반 총합.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50으로 나눠야 돼요. 따라서 A반 총합과 B반 총합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쓰고 갈게요. 뭐를 먼저 구해줘야 되냐면은 이 위로 와서 쓸게요. 위로 와서. A반 총합. A반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 26 곱하기 75입니다. 26 곱하기 75. B반 총합은 B반 점수 총합입니다. 24 곱하기 75예요. 이거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 A가 더 비중이 크죠. 두 명 많으니까. 실제로 얘는 계산하면 26 곱하기 15 여기다 계산할까요? 75 곱하기 26. 암산 할 수 있죠? 암산 못하나? 오케이. 못하니까 여기다 할게요. 1950. 얘는 1950이고요. 얘는 어떻게 두 개 빠졌으니까 1800이겠네요. 1800. 1800이라고. 한번 계산해봐요. 1800 맞죠? 20, 300, 10, 1800 맞죠? 그래서 암산하죠? 그래서 전체의 평균은 50분의 3750이 나와요. 3750. 얘네 둘 더한 거죠. 얘네 둘 더한 겁니다. 더했어요. 3750. 얘 계산해주면은 뭐 이미 아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이건 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3750을 5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0, 7. 0은 절 필요 없죠. 350, 250, 75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은 75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안 구해도 됐었는데 둘 다 반평균이 75고 오면은 비율이 어떻게 되든 전체 평균은 75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평균이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이랑 70점인데 한 반은 80점이고 한 반은 70점이니까 두 반의 평균은 75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비율이 다르니까 A반, B반 학생 수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분산 구할게요. 분산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분산은 여기 위로 넘어가서 구할게요. 분산은 이 밑에 부분 잘 알겠죠? 잠시 멈춰놓고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요. 분산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좀 전에 풀었던 이 풀이를 지우고 좀 깨끗이 하고 여기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기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멈춰놓고 하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표준 편차 이용해서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저 표준 편차가 뜻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산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제곱하면 16의 제곱 뭐죠? 16의 제곱 36, 9, 6 256이죠? 256 이걸 제곱한 게 각각의 분산이에요. 분산. 각각의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A, B반 각각의 분산을 구했고요. 각각의 분산 구한 방법은 A반 분산 구한 방법은 뭐냐? 학생 수분의 편차의 총합입니다. 편차 제곱의 총합. 편차 제곱의 총합. 어디에? 총합 A반. A 편차 제곱의 총합. B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 거냐? B반 분산은 24분의 B반 편차 제곱의 총합.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각각 몇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각각 81과 25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조금 저기 위에다 쓰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A반 편차 제곱의 총합. 각각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총합. 얘는 뭐죠? 81 곱하기 26이겠죠. B반 편차 제곱의 총합. 자, 이 문제 조금 복잡하죠? 근데 원리만 알면은 계산만 복잡합니다. 256 곱하기 24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기 찬스 한번 쓰면은 뭐 여러분 계산기 찬스 각각 쓰세요. 81 곱하기 26은 2106이고요. 256 곱하기 24는
6144입니다. 뭐 이 정도는 계산기 써도 돼요.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반 전체의 분산입니다. 두 반 전체 학생의 분산을 평균을 밑에서 구했고요.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 전체 학년이 이제 전체 명수가 50명이 됐고요. A반 총합과 편차 제곱의 총합이에요. B반 총합을 더해주면 되죠. 편차 제곱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위에다 다 구해놨어요. 뭐 여기다가 각각 다 구해놨습니다. 얘네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50분에 두 개 더하면 0, 5, 0, 5, 2, 8250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8250을 50으로 나누면 잠깐만요. 8250을 50으로 나누면 165가 나오네요. 전체 반의 분산은 165다. 그래서 밑에 평균 구한 거랑 분산 구한 거 비교를 해보면 답은 얘랑 얘입니다. 평균, 분산. 비교를 해보면 그냥 얘네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A반 점수 총합, B반 점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5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했고요. A반 편차 제곱 총합, B반 편차 제곱 총합을 구한 다음에 각각 더한 다음에 다시 50으로 나눈 거예요. 왜? A반과 B반은 각각 학생명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학년의 진도가 모두 끝났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수학 관련 영상을 시청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